종로를 사이에 두고 종묘와 인접한 세운 재개발지구. 지난 2021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장에 복귀한 오세훈 시장은 이 세운지구 재개발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세운지구를 보면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퇴임할 때 10년 정도 원래 제가 세웠던 계획대로만 꾸준히 실행을 했더라면 지금 서울 도심의 모습은 완전히 상전벽해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듬해 4월 발표한 녹지 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세운지구 일대의 용적률과 건물 높이를 올리고 민간이 얻는 개발 이익으로 녹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심 개발이 아닌 재생을 추구했던 건물 최고 높이를 71.9m로 설정했던 전임 박원순 시장의 정책을 다시 되돌리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2023년 6월 서울시가 발표한 세운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기존의 600% 이하였던 용적률을 700에서 1000%로 높였고 일부 구역은 1500% 넘게 높이기도 했습니다. 건물 높이 제한도 풀어서 최고 259m의 건물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대표적 마천루로 꼽히는 록펠러 센터와 비슷한 높이의 건물까지 종묘 인근에 들어설 수 있게 한 겁니다. 종묘 앞 초고층 건물 건설이 가시화되자 보다 못한 한 시민단체가 종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된다며 유네스코에 유산 영향 평가를 요청했습니다. 세계 유산 영향 평가란 유네스코의 국제 규범에 따라 개발 계획이 유산 가치를 훼손하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건축가분이랑 같이 이제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하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자 유네스코는 2023년 8월 재개발 사업이 종묘에 미칠 영향을 조사해 한 달 안에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요청을 받은 뒤 지난해 초 자체 보고서를 작성해 유네스코에 보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이 보고서를 입수해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서울시는 보고서에서 세운지구가 종묘에서 100m로 설정된 보존지역 밖에 있기 때문에 물리적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부분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더 나아질 거라고 서술하면서도 종묘 정전 하월대에서 바라봤을 땐 일부 건축물이 돌출돼 경관 변화가 예상된다며 부정적 영향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서울시는 259m까지 허용하기로 했던 건물 높이는 200m로 낮추고 종묘 잔디밭에 15m 이상의 나무를 심어 고층 건물을 가리겠다는 계획을 보고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종묘와 가장 인접한 세운지구 4구역 높이가 문화재청과의 협의로 71.9m로 정해져 있는 만큼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건물 높이를 조정할 경우엔 문화재청과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서울시의 행보는 보고서에서 언급한 내용과 딴판이었습니다. 유네스코가 서울시의 보고서를 요구한 직후인 2023년 10월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 의회는 느닷없이 문화재 보호조례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문화재 보존구역 100m에서 벗어나 있는 구역이라도 문화재에 미칠 영향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유산청 등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 이 조항을 삭제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건물 높이를 마음대로 높일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개발과 관련된 심의 의무를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뭔가 전략적으로 은폐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그 보고서에 조례 삭제 사실을 숨긴 게 아닌가. 서울시가 유네스코에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 유네스코 자문기구 이코모스가 작성한 평가서. 스트레이트는 올해 4월 국가유산청을 거쳐 서울시에 통보된 이 평가서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유네스코 평가서는 서울시가 제시한 주장과 수치들은 일관성이 부족해 보인다. 재개발 지역의 지형 특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지형 특성이 건물 높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맥락 설명이 부족하다고 혹평했습니다. 이어 세운지구 개발이 종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서울시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못 받고 완전하고 포괄적인 유산 영향 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고를 전달받은 서울시는 평가서가 영어 원문으로 작성돼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고 따라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한글로 번역된 보고서를 다시 전달했지만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 10월 30일 종묘를 마주하는 세운 4구역에 대해서도 건물 최고 높이를 145m까지 올리는 계획안을 일방적으로 고시했습니다. 서울시 스스로 보고서에서 필수적이라고 했던 문화재청, 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법원이 문화재 보호조례 폐지에 대해 문제 없다고 판결하면서 초고층 재개발이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15일 유네스코는 공식 서한을 통해 세운지구 개발에 대한 유산 영향 평가를 받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또 유산 영향 평가가 유네스코에 제출되고 긍정적인 검토를 받을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단해달라고 했습니다. 올해에만 두 번째 나온 유네스코의 권고였습니다. 영국의 리버풀 항만 지역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지만 지난 2021년 그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3km 떨어진 도심에 대형 축구장을 건설해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금 계획대로면 리버풀 지역 사례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 훨씬 높은 빌딩이 종묘에 들어서게 됩니다. 거듭된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면 유네스코가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산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들의 관리 의지 또는 관리의 어떤 매뉴얼 같은 것이 제도적으로 공식적으로 절차적으로 잘 수행되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항목인데 이거는 거기에 정면으로 입에되는 거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유네스코 등재가 실제로 취소되는 건 쉽지 않다면서 정부가 등재 취소를 막으려 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부 탓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방어 논리를 가지고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정부가 오히려 문화유산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 건 오히려 국익을 훼손할 수 있는 선동적인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트레이트는 유네스코 측에 질의서를 보내 서울시가 유산 영향 평가를 거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입장을 물었습니다. 유네스코는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묘의 보존 상태가 심의 안건으로 다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묘를 둘러싼 개발 사업들은 유산 영향 평가가 필수라며 평가 결과에 따라 등재 취소 전 단계인 위험 유산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